착공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얼마나 걸리는 걸까? 그리고 비용은 또 몇백만 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 설명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할 때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필요한 자료는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지금 착공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야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감리한테 제출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검토 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판정을 내려야 됩니다.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그래서 만약에 조건 부적정이 나왔다고 하면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최종 이제 적정을 받으면 그거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착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감리가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자체 기준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주무관님도 보완을 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뭐 직접 작성하든 아니면 외주를 맡기든 그 해당 지자체의 별도의 그 기준이나 검토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착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승인까지 그러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승인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인허가 기간이 이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주무관님들도 이거 그러니까 뭔가 늦어지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민원 소지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일단 이 감리 쪽에서의 검토가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는 거지 주무관님들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허가 기관에서 사실 승인을 해주시면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는 이제 CSI라는 그 플랫폼에 등록하던데 소규모도 등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안전관리계획서는 CSI에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그런 게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안전관리계획서는 그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 때문에 CSI에 등록을 하는 건데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는 그런 게 따로 없다. 그래서 착공 승인을 내주는 주무관님께 제출하면 사실은 끝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 승인 신청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토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검토 확인서는 시공사가 제출한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를 보고 이게 제대로 잘 작성이 됐는지 감리가 검토하는 거고요. 그 검토를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판정을 내린 거를 포함해서 인허가 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할 때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사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냥 안전관리 계획서에 비해서는 이 분량이 거의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이 필수 항목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3일이면은 사실 충분히 작성을 하고요. 정말 급한 경우에 저희가 뭐 하루 이틀 만에도 해드린 경우는 있는데 저희도 이제 기존에 계약된 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하루는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작성하는데 그래도 몇 시간 걸리잖아요. 왜냐면 현장 도면 파악해야 되지, 도면 작업도 해야 되지, 작업할 게 은근히 많은데 어쨌든 저희는 많이 하기 때문에 숙달되고 그래서 좀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 작성할 때 어떤 자료를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 아무 내용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누군지, 시공자가 누군지, 설계자가 누군지 이런 관계자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뭐 도급 계약서가 있으면은 좋은데 뭐 금액, 공사비,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은 직접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요 한 장에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표, 현장 대리인 서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직도 필요하고
대략적인 가시설 배치 계획 같은 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설 울타리 어떻게 설치할 거고 출입구 어디예요? 뭐 EGI고 RPP고 뭐 높이는 4m입니다. 뭐 분직망 따로 1m 칩니다. 뭐 이런 대략적인 내용들 저희가 그거를 다 도면화 시켜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같이 첨부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계약서까지도 같이 넣으라고 하니까요. 요거는 이제 시공사가 사실은 계약하는 게 아니고 발주자가 계약해서 발주자한테 받아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궁금하실 텐데요. 비용은 저희는 지금 99만 원 VAT 별도가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책자도 필요하시면 책자도 두 부까지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용이 비싼 비용은 아닙니다. 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라는 업무 자체를 그냥 위임한다고 치면 위임을 하는 게 맞아요. 쉽고 훨씬 빠르고 이거면은 사실 부담되는 비용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요즘 맡겨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이 가격이면 합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 비용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추가 비용이 따로 없어요. 왜냐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뭐 가시설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하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토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이상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은 없다. 근데 다만 설계 변경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보고서를 아예 다시 작성해야 될 수준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의 방법인데요. 전화로 그냥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하시고요. 네이버에 으뜸한전기술 검색해 보시면 뭐 저희가 했던 사례라든지 그런 거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도면을 미리 메일에 보내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더 상담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구독자 100명을 만드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이 어려운 분야에서 구독자 100명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 영업 전략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쉽고 좀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 매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좀 돕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출처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이거 보시고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